자, 데일리 베스트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은 진정 위기에 빠진 자유한국당을 구해낼 수 있을까? 또 그런 능력과 자질을 갖춘 인물일까? 자유한국당이 만장일치로 혁신 비대위원장의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를 추인한 지가 지난달 17일이었으니까 약 2주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동안 데일리 베스트는 김병준 비대위원장에 대한 뉴스를 자제해 왔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조금 지켜보자는 입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지극히 개인적인 입장이었지만 지방선거 참패 이후 계파 싸움으로 진흙탕이 되어가는 자유한국당을 지켜보면서 두 가지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한 가지는 홍준표 대표가 지방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한 마당에 김성태 원내대표도 사퇴를 하고 새롭게 조기 전당대회를 치러 당원들의 새로운 심판을 받아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지나오며 골이 더 깊어진 친박과 친이의 계파 싸움의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에 차라리 이참에 갈라섰으면 하는 어떤 개인적인 바람도 있었습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은 지방선거 참패 이후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는지 궁금해집니다. 자, 어쨌든 이른바 노무현의 사람이라고 불리웠던 지난날의 이력 때문에 김병준 비대위원장에 대한 반발이 거세게 일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또 거기에다가 한국 보수 진영이 신화처럼 모셔온 박정희 전 대통령이 제시한 국가주의에 대해 여러 차례 비판 발언을 한 김 비대위원장이 앞으로 박정희 지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게 아니냐는 분위기가 감지되면서 반발은 더 심해지는 분위기였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지난 30일에는 봉하마을에 내려가 노무현의 묘소를 참배하고 권양수까지 만나고 오면서 보수파 진영에서는 이 같은 김병준 위원장의 행보를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자, 더군다나 민주당 공천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인사까지 비대위원 명단에 오르면서 당의 정체성마저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있었습니다. 자, 물론 노회찬 연결식에 참석하지 않고 6.25 기념식에 간 것은 매우 잘한 일이기는 했습니다. 자, 어찌됐든 지금까지의 김병준 비대위원장에 대한 평가는 극명하게 나뉘는 듯합니다. 자, 시끄러웠던 당을 비교적 잘 수습하고 있다라는 평가와 또 우려하는 쪽에서는 박정희 정신을 지우고 노무현 정신을 이식하려고 한다는 말처럼 당의 정체성에 대한 우려 섞인 부정평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비난 여론을 의식했던 것일까? 어제 김병준 위원장은 박정희 성공신화를 다시 만들자면서 지금까지 해왔던 말과 전혀 다른 말을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굉장히 우리는 성공적인 성장의 신화를 가지고 있다. 그 기적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 자, 이것이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말이었습니다. 그동안 박정희식 국가 개입에 동의하는 사람은 같이 갈 수 없다는 등 연일 박정희 지우기 행보를 해왔던 것과 180도 달라진 것입니다. 특히 김 위원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 사진이 당 대표실에 걸려 있어야 하는지 주위에 묻고 있다고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큰 벽에 사진이 작아서 한 말이라고 말을 돌렸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우선 봉하마을을 방문한 뒤 당내에서 정체성에 대한 반발이 터져나오자 이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발언을 한 날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일본 정계의 대표적 지한파로 알려진 니카이 도시히로 자민당 간사장을 만나 선거에 참패한 정당의 부활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 니카이 간사장 외에도 4명의 중의원들도 함께 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자, 참고로 간사장이라는 직책은 의원 내각제인 일본에서 총리를 맡는 집권여당의 총재를 대신해 당을 관리하는 실세 중의 실세입니다.
니카이 간 사장은 오는 9월 열릴 자민당 총재 경선에서 3선에 도전하는 아베 신조 총리의 지지를 일찌감치 선언해 아베 내각의 수호신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후 40여 분간 이어진 비공개 환담에서 김 위원장과 니카이 간 사장은 선거 참패와 당의 회생을 주제로 진솔한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전해집니다. 김 위원장은 지방선거의 결과가 좋지 않아서 당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고, 이에 니카이 간 사장은 2009년 일본 총선의 사례를 들어 김 위원장을 위로했다라고 합니다. 자, 2009년 일본 총선에서 자민당은 역사적 참패를 당했었습니다. 선거 전 300석이던 중의원 의석수가 절반 넘게 쓸려나가면서 181억을 잃고 119석만 남아 야당으로 전락했습니다. 1955년 창당 이래 최악의 패배였습니다. 자, 그러나 자민당은 3년 뒤인 2012년 총선에서 294석으로 의석을 회복하면서 정권을 되찾아온 바 있습니다. 니카이 간 사장은 자민당도 당이 쫄딱 망했던 적이 있다라고 하면서 선거에 지고 나서 어려웠던 시점이 있었지만 권토중례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국민 가까이에서 목소리를 듣는데 주력했다고 말했습니다. 쫄딱 망했던 당을 살린 비결을 국민 가까이에서 목소리를 듣는데 주력한 것이라고 말한 비교적 평범한 니카이 간 사장 말 속에 어쩌면 자유한국당을 살리는 해답이 들어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며 보수를 불태워버리겠다던 누구의 말처럼, 또 좌파 정권 20년을 만들겠다는 누구의 말처럼 보수파는 크나큰 위기를 맞고 있는 반면 좌파 진영에서는 마치 좌파 전성기가 도래한 것 같은 분위기들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보수파 진영의 국민들은 이런 위기 속에서 저마다 마음속에 자유한국당을 향한 바램들을 목 놓아 외치고 있는데, 그 외침을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외면하고 있는 듯합니다. 자, 오히려 상대 진영 지지자들이 다수라고 생각하고 수년간 또 수십 년간 자유한국당을 지지해온 집토끼 같은 지지자들을 외면하고 그저 촛불에 쫄아 현 정권의 아성에 쫄아 당을 좌클릭하려고 한다면 집토끼마저 도망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선거 때가 되면 전체 유권자의 절반의 표는 우리 거니까 라는 안일한 생각이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를 걸치면서 처참하게 깨져버렸습니다. 자, 어쩌면 자유한국당이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의 시간들이 흐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쩌면 좌파 진영 20년 장기 집권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의 시간들이 흐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마지막일지도 모르니 자유한국당이 살 수 있는 길을 대한민국의 보수우파 국민에게 물으시기를 바랍니다.